현재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가 지속되며 러시아의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있는데요. 러시아를 도와줄 것으로 생각됐던 중국이 뜻밖의 행동을 보여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푸틴 정권이 서방 제재에 대비해 자급자족식 경제를 구축하려 노력했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미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2014년 이후 줄곧 세계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2020년 말에 러시아 국민의 실질소득은 크림반도 병합 전인 2013년보다 9.3%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이번 서방 세계의 제재로 러시아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이 교차 국면으로 빠져든 가운데 러시아군 고위 관계자가 당초 목표를 바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확보에만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표명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예상 외로 고전해온 러시아가 종전 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주요 외국 매체들은 위기에 몰린 러시아가 목표와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는 분석을 쏟아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좌절한 러시아가 이번 전쟁의 목표를 낮추겠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고 했는데요. 결국 수세에 몰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자신들의 뒷마당 역할을 해온 돈바스 지역에 대한 확실한 통제권만 확보하는 선에서 목표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요 외신들과 군사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을 집중 공략하자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세운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이 곧 러시아 연방 가입을 위한 주민투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한국처럼 둘로 나누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키릴로 부다노프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체를 장악하지 못하자 러시아가 지배하는 지역을 만들어 우크라이나를 둘로 쪼개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이는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북한과 남한을 만들려는 시도라며 우크라이나인은 곧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에서 게릴라전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돈바스를 중심으로 타협이라는 새로운 국면이 현실화되는 것을 뒷받침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바로 러시아가 오는 5월 9일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일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와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러시아군 내에서 5월 9일 전까진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드시 끝내야 한다는 선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5월 9일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러시아가 독일 나치에 맞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러시아 국경일입니다. 한편 러시아의 경제는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최대 가스 협력국인 독일의 손해를 감수하고 제2의 LNG 생산국인 카타르와 계약을 했으며 미국과 영국 등도 러시아와의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는 현재 평생 공들여 쌓아온 국가 간의 관계들을 단 몇 주 만에 스스로 허물어뜨렸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러한 서방의 제재 위험을 감수하고 침공을 강행한 데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지금까지 미국에 대항해 서로의 뜻을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양국의 사이를 보면 뜻밖의 기류가 보이는데요.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제재를 하는 것에 중국도 비슷한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는데요. 전쟁의 부작용으로 양국의 협력은 물 건너갔고 오히려 분열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 최대 석유화학 국유기업인 시노펙이 러시아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25일 소식통을 인용해 시노펙이 러시아를 상대로 한 주요 석유화학 투자와 천연가스 시장 합작 투자를 위한 논의를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노펙이 중단한 러시아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는 러시아 최대 석유화학 기업인 시부르와 합작으로 새로운 천연가스 화학 공장을 건설하는 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노펙의 이런 행보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서방, 세계의 고강도 제재를 염두에 둔 조치이자 중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아시아 최대 정유회사인 시노펙이 대러시아 석유화학 투자와 천연가스 시장 합작 투자 프로젝트를 중단한 것은 중국의 대러시아 관계의 위험성을 반영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반대하면서 러시아와의 정상적인 경제 및 무역 교류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의 행동을 비판하지 않고 있으며 그 행동을 침공이라고 부르는 것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마쿠에서는 중국의 기업들이 서방 국가들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을 우려했으며 중국 기업들에 대해 러시아 투자 시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을 주문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결국 중국도 겉으로는 러시아를 비난하지는 않지만 기업들의 행보로 보아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러한 행보를 보이기 전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최대 수혜국은 중국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서방의 제재를 강하게 받은 러시아의 유일한 경제적 창구가 되는 점, 정보기술을 중국에서만 제공받을 수 있게 된 점, 가장 중요한 에너지를 비롯한 러시아의 지하자원 독점입니다. 서방 시장이 러시아에서 사라진다면 러시아가 자원을 팔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중국뿐인데요. 중국에는 러시아 자원 폭탄 세일 시즌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이 얻을 것이 많기 때문에 러시아의 경제가 어려워지면 중국이 먼저 나서서 러시아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양국이 보여줬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신오펙의 행동으로 세상에 충격을 준 것이죠. 중국의 대표 기업의 이러한 모습은 중국이 사실상 러시아와 등을 돌리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즉 신오펙의 이번 조치는 러시아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엄청난 제재를 생각해둔 조치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국유 기업이기 때문에 이는 러시아보다 서방의 세력을 우위에 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만이 러시아의 등을 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중국 자본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도 대만에 대한 군사적 침략을 행동에 옮길 수 있다는 예측에 외국 투자자들이 중국과 대만에서 자본 회수에 나선 것입니다. 국제금융연구소는 24일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중국에서 외국인들이 주식과 채권에 투자한 자금을 거둬들였다고 밝혔습니다. IIF는 보고서에서 규모와 강도에서 중국에서 관측되는 유출은 전례가 없는 것이라며 특히 나머지 신흥국에서는 비슷한 정도의 유출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지난달 외국인이 중국 국채를 350억 위안, 약 55억 달러를 순매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외국인이 중국 국채를 내다 판 건 2021년 3월 이후 처음인데다 규모로는 월간 사상 최대입니다. 이에 블룸버그는 러시아 중앙은행이 제재로 동결된 달러, 유로 대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 자산을 팔았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내에서도 서방의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져 매도세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중국 당국의 부인에도 국제사회는 중국의 러시아 지원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중국에서 러시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자 러시아도 중국의 국채를 대거 판매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국의 기류가 달라졌다는 주장은 지난 17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탄 러시아 정부 항공기가 중국 베이징을 향해 가다가 모스크바로 회항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가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빌트지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 항공기 RSD-72는 이날 오전 10시쯤 모스크바 브누코보국 제공항을 출발해 중국을 향하다가 시베리아 노보리스크 상공에서 방향을 틀어 오후 6시쯤 다시 브누코보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방문을 거부한 것인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를 다시 불러들인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한편 중국이 방향을 바꾼 것처럼 보이는 데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중국 적십자사가 9일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 적십자사에 10억 원 상당의 구호 물품을 전달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중국 적십자사는 구호 물품이 든 꾸러미 1000개가 베이징에서 이날 출발했다고 알렸는데요. 꾸러미에는 담요, 수건집기, 물통, 손전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적십자사는 인도주의적 수요에 초점을 맞춰 가능한 한 원조를 계속 제공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중국의 이러한 지원은 우크라이나의 현 상황에 직접적인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현재 러시아의 요청에는 이렇다 할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 물품을 보냈다는 것은 서방의 세력을 신경 쓴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인지 미국 정부가 352개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 예외 조치를 부활하기로 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23일 관세 적용을 받는 중국산 제품 549개 가운데 352개 품목에 대해 관세 부과 예외를 다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오히려 관계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